어떻게 나올까요? 한동훈은 앞으로.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동훈은 배신한다. 근데 예. 절대 정면 승부는 하지 않는다. 네. 뒷구멍으로 계속 지저분한 얘기 흘리면서 네. 진흙탕 싸움, 개싸움을 할 것이다. 네. 이거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어디 그대로 하고 있는 저기 거고. 윤석열 쪽, 예. 김건희 쪽의 그 공세가 상당해요. 근데 요새 지금 이거 여론의 호응을 못 받으니까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이게 자충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뭐 한동훈의 여론 관리 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예. 사이드한 그런 이슈들이 또 들어오는 거 장해찬 보니까. 씨가 뭐 얘기했다며요. 예. 한동훈 여론관리팀이 있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이슈가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이런 사이드한 예. 자잘한 짜치는 이슈들을 자꾸 이제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준석은 댓글팀에 대해서 네. 그게 김건희, 옹희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네. 냄새를 풍기는 얘기를 하고 예. 뭐 면책특권 하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흘려놨고 예. 그 다음에 장해찬은 나서가지고 한동훈 여론 댓글팀. 여론 조작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예. 그 무슨 한동훈을 성원하는 그 글을 다는 팀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고소하려면 해봐라. 예. 내가 다 밝힐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이철규 같은 사람 나서가지고 네. 뭐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김건희 문자를 갖고 이제 공개한 주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예. 김건희도 그 문자를 줬을 때는 이걸 이용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대응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뭐 이들의 싸움에 큰 관심은 없고 다만 그 한동훈 쪽 한 15명 되는 그 의원들이 예. 이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한 거 요 제2 때 찬성표를 좀 던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인으로서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건 예. 진짜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그 떡고물을 한정없이 기다리는 그 노예 같은 생쥐 같은 생활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요만큼이라도 나라가 잘 될 수 되도록 기여하는데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특검 재의결 과정에서 네. 저는 드러나고 입증될 거라고 봅니다. 와, 그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결국 또 그 200석이 넘어서 통과가 되고 또 7.23 전당대회 때 지금의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한동훈이 만약에 이긴다? 아니 정권 몰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제2 요구를 대통령이 하는 거는 15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네. 그거를 국회가 재의결하는 시한은 없어요. 그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사실.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예. 시기를 봐가지고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거든요. 예. 민주당은.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과정에서 저들이 전당대회에서 얼마만큼의 분란을 일으키느냐, 예. 어느 정도 반목을 하느냐 예. 이런 문제도 이제 변수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말씀처럼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이 당선된다. 예. 그거 자체가 몰락을 앞당기는 그냥 대두덕의 시작인 것이고. 예. 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중전이 나서가지고 문자까지 공개하면서 예.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뭐 연판장 돌리려다가 또 말았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연판장 돌리면 나경원 예. 과거에 당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예. 거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거기에 머무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예. 왕정 시대에 그 딱 내시나 노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예. 이게 무슨 정치 집단이냐, 민주국가의 정치 집단이냐. 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계속 전개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둘이 거의 그 완전히 쪼개지는 예. 그 상황 때쯤 그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 투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략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거야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전략적인 생각을 잘 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게 낫겠죠. 뭐가요?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게 재의결? 낫겠죠. 예. 네. 글쎄요. 지금 봐서는 이제 이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격화되느냐에 따라서 예.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게 더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제 윤석열이 수습해가지고 예. 야야야 이제 좀 적당히 싸워라. 미래 비전을 갖고 다퉈라. 이렇게 할 리 만무한 인간이요. 그럼요. 야, 더 열심히 한동훈 죽여, 밟아. 다른 거 하나 또 꺼내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한동훈 쪽에서 야마가 돌만큼 돌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 우리 국민들께서 130만이 넘는 분들이 예.
이 윤석열 탄핵 청원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탄핵 청원이에요. 예. 예, 그냥 아웃시켜라 좀. 그렇게 하는 건데 130만이 넘었는데 그래서 국회가 5만만 넘으면은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심사 소위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란 말이죠. 당장 19일에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그 청문회를 연다고 하고요. 예. 23일인가 6일인가 그때는 또 김건희 예. 관련해서 또 부른다고 하는 건데 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흐름인데 그 국민의힘은 또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근데 개최 이제 자체를 뭐 개회 자체도 반대할 거고 안건 상정도 반대할 거고 그 증인 참고인 채택도 다 반대할 거고. 예. 근데 그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네. 그 표결에 붙여서 다 해결하겠다, 네.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표결을 같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면 또 정청래 의원이 나가세요. 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 아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국회법 145조에 근거해서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기 어떻습니까? 그 이 청원심사 소위의 파괴력, 폭발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음. 그 법사위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그 게시판에 올라간 걸 5개를 일단 적으셨는데 네네. 그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아이템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국회 공무원들을 통해서 일일이 그 사실관계나 그 팩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인돼서 어떤 사안의 얼개가 보이면 관련자들을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그 입증 자료를 더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무슨 저 검사 탄핵이네 또 다른 특검법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텝을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네. 근데 이제 이 탄핵 사안만 놓고 보자면 일단은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이거를 이런 청원이 제기됐다라는 것을 발표한 다음 공표한 다음에 예. 이거를 청원심사 소위로 회부하겠다 예. 이런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부터 국힘의 방해가 예. 또 행패가 예. 막 그 극심해질 텐데 예. 그걸 놓치지 말고 잘 국민들께서 보시고 예. 이게 정치가 무엇 때문에 국민들 앞에 그냥 싸움질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도읍이 없는 것 같아요 법사위에. 네, 안 들어왔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 법사위에 법사위원 지금 아니에요. 누구를 경계를 해야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그 김도읍 정도가 그래도 가장 일단 앞장서서 제일 저기 할 사람들은 검사 출신들이죠. 유상범, 주진우, 예. 주진우, 그다음에 예. 박형수, 뭐 박형수도 검사 출신입니까? 그럼요. 아, 이게 뭐 다 그런 사람들이지. 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력들이? 실력들이 정무 능력. 그냥 그렇게 그 박형수 씨는 조금 뭐랄까 그 정치 검사 반열에서는 좀 못 미쳤던 사람이고 유상범 주진우는 뭐 전형적인 정치 네. 검사고 예. 뭐 우병우 사단, 윤석열 사단 출신이니까 걔 우병우 사단이기도 했습니까? 유상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상범 우병우 사단이라서 저기 그 십상시 문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덮었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내외로 파다했고 네. 그런 얘기들 때문에 또 본인이 무슨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자기는 뭐 제대로 수사했다는 식으로 뭐 억지 쓰고 또 사표 내고 나가서 뭐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회의를 방해하고 분탕질을 치는데 네. 능하죠. 이제 그런 거를 또 인정받아가지고 예. 법사위 간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근데 지금 국회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법사위에 가 있는 사람들도 네. 힘들어하고, 예.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버거워하고, 국민의힘. 예, 자기들끼리 버거워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초선들은 나 좀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원내 수석부 대표한테. 그러니까 초장의 길을 잘 잡았어 저 정청래 위원장이. 예. 그냥 군기를 확 잡으니까 힘들지. 응? 아니 자기들끼리도 본회의장에서 그 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 이제 종료하라는 거에 네. 뭐라고 이렇게 또 그 단체로 반발. 단체로 가서 뭐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그 네. 얘기 중에 뭐 차라리 정청래가 의장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얘기가 이준석도 준비하고 있었대요. 뭘요? 그 저기 연설 필리버스터.
아 그때. 근데 예. 걔네들이 이제 이준석까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아 근데 걔네들도 오매불만 끊어주기를 바랐던 거야. 뭐 앞에서는 반발하지만은 그래도 주진우가 이제 소문이 좀 안 좋대요. 왜요? 예? 왜? 뭐 하여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고소할 것 같아가지고 내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신상 예. 문제가 또 있나 보죠. 뭐 또 나중에 뭐 차츰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래 아주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필로우버스터에서는 주진우가 큰 기여를 했죠. 그렇죠. 일병, 이병 상병부터 시작해서 뭐 병사들의 사망을 무슨 부대 장비가 파손된 거에 비교를 한다거나 참 그런 마인드가 희정복 선생님이 네. 여러 가지 뭐 저희한테 꼭 인생에 있어서 지표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을 바라보면서 예. 내가 실제적인 서민의 삶, 민중의 삶에 예.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함께하고 평생 있었는가. 살아오다 보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다. 네. 근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그 가슴에서 이제 발로 내려가야 된다.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참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인데 네. 이 국힘에서 하는 사람들의 여러 행태나 이 과정들을 보면 머리도 이상한 머리만 발달이 돼 있고 그 머리가 어떻게 가슴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아예 차단된 것 같고 그게 참 너무너무 아쉽고 네.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